2024년 사회복지 아카데미 큰 주제는 사회복지의 기원과 토대입니다. 오늘 그 첫 회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김기덕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방송도 잘 들리시겠죠? 네, 소개받은 김기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참 얼핏 보면 참 재미없는 주제처럼 보이는데 저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런 주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기쁘고 또 금요일 오후에 현장까지 나와줘서 계신 분들 보고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놀래고 이렇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놀라기도 하고 또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라고 제가 이렇게 물음을 던졌거든요. 이 물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조금, 이 물음이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벌써부터 좀 표정이, 왜? 하는 이런 표정이신데, 두 번째는, 물음의 대답. 사회복지는 이러한 것인가라고 대답이라고 하지만 역시 형식은 물음이에요. 결국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가장 키워드는 묻는다라는 거예요. 묻는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물었으니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잠정적인 대답으로서의 또 다른 물음을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냥 쭉 이어서 이민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또 선생님들 반응이나 표정을 보고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죄송한 말씀이나 구해야 될 양해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이 제가 드렸던 질문을 보시고 오늘 오면 사회복지는 이런 것이다라는 답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런 거 뭐 비단 주머니 이런 거 없어요. 조금 비슷한 건 있는데 그렇게 아주 포장돼서 정확하게 가져가서 쓰게 이렇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저의 직관도 얘기할 거고요. 저의 개인적인 체험도 얘기할 거고요. 제가 아는 사실도 얘기할 거고 사회복지에서 배운 이론도 얘기할 거고 흔히 말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인식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비과학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많이 생각해 봤고 제 나름대로 저를 통해서 실험도 해봤고 저의 지금까지 했던 진정성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그러면 좀 주관적일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걸 좀 학술적으로 포장을 해도 뭐 오토 에스노그래피 뭐 이 정도여서 타당성이나 무슨 성찰성이나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맡길 거라서 세 번째 양해 드릴 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듣는 입장이 또 편안하거나 매끈하진 않고 계속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저의 의도예요. 불편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다? 불편하지 않고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접한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약속드릴 건 있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방식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아주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런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어떠셨어요? 뭐 이런 걸 또 물어보나? 요즘에도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나? 너무나 평이하고 또 너무나 단순하고 더 이상 이런 거 물을 왜 묻지? 그런데 이미 어떤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런 고리타분한 질문 하지 말자고, 정체성 관련된 질문 하지 말자고, 뭐 따지지 말자고, 지금 널려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해결하기도 급한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은 굉장히 절박한 질문이거든요. 절박,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절박. 절자는 잘라서 들어온다는 거고요. 박자는 남아있는 여지가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간 얘기긴 한데 이 대사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그만해. 나는 무서워. 이러다간 다 죽어.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그게 절박한 거예요. 이러다간 다 죽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뭐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출생률 떨어지는 거예요. 각종 자살률 올라가는 거. 혹자는 출생률을 가지고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팽배해서 자기 꿈만 펼치려는 젊은 여성들의 이기적인 발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오히려 여성학자인 정희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좀 솔깃하더라고요. 그 풍성한 여름에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던 나무들도 겨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잎을 다 떨어뜨리고 자기 몸에 물을 마르게 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들어가요. 왜? 상황이 이러니까 생존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원을 뛰어놀던 곰, 초원을 뛰어놀던 큰 동물들이 겨울이 되면 웅크러들어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절박하죠. 죽음의 문제. 절박한 거.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학자들이 왜 절박해야 돼요? 그게 사회복지 문제인가요? 그게 오늘 큰 주제이기도 해요. 오늘 듣고 나면 아 절박하구나라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현장에서 직접 실천을 좀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회복지 철학이나 개념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늘 저는 절박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가 뭐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불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래도 괜찮은 건지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런 거 아닌 건지 그러면 당연히 무언가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 또한 더 중요한 질문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누가 던져야 돼요? 그리고 누가 대답해야 돼요? 너무 절박하게 얘기했는지 너무 표정들이 무거우신 것 같아서 조금은 편하게
당장은 뭐 괜찮으니까 네, 조금은 편하게 들으십시오. 지금도 3월 달이 되면 300개가 넘는 사회복지 교육기관에서 거의 한 2, 300명의 사회복지 교수님들이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는 학문이자 전문직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가리키는 영역도 있고 전문직으로 가리키는 영역도 있어요. 대개 사회복지 학부는 전문직으로서 가리키고요. 대학원을 들어가면 학문으로서 가리켜요. 어떤 또 욕심 많으신 교수님들은 사회복지 학생 1학년 학생들도 학술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학생들 힘들게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0개가 넘는 사회복지 교육기관에서 매년 봄만 되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사회복지는 사회적과 복지의 복합적이고 사회적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집합적이고 복지는 행복이고 평안하고 안녕이고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고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질문이고요. 정말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요 질문, 요 대답 딱 들으시면 사회복지가 뭔지 하고 몸이 떨리게 그 깨달음이거든요. 머리로 하는 거 말고 떨리게 느낌이 오세요. 이게 사회복지구나. 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도 사회복지 사업법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걸 읽으면서 정말 나의 체험으로 살뜰리는 리빙 익스피리언스 혹은 어웨어니스로 사회복지가 뭔지 나에게 다가오는지요. 내가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나를 깨어있게 만들도록 이렇게 짜릿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헌법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꽤 오랫동안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걸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런 어떤 부족함, 열망,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 정말 어웨어니스로 깨달음으로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불만 때문에 계속 이런 걸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찾는 길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수없이 많이 계신 사회복지 교수님들, 또 교수님들이 앞에 계시니까 교수님들한테 안 좋은 일 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시고 학문의 후속 세대로 학문적인 방식이든 전문직 방식이든 이제 뛰어드실 분들이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분들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수님들 안 보고. 이런 분들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분적 진리로 또는 총체적 진리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대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세요. 첫 번째는 진술적 방식으로 컨 하면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스테이트 하면 진술하다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되게 명제로 얘기하죠. 사회복지는 무엇이다. 학교에서는 그걸 교수님들께서는 가설이라는 형태로 그죠? 많이 하죠. 사회복지는 이렇게 하시다. 대학원 분들 지도 교수님이 불러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네 논문의 가설은 뭐니? 이렇게 명제 형식으로 뭐는 무엇이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진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명제를 분명히 하고 내 명제가 내 가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음을 다른 명제들로 이것저것 엮어서 그 의미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연관을 추구하고 그 명제가 이제 사실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 가설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나는 옳다. 이런 방식으로. 되게 많이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또 하나는 수행적 방식으로. 이거는 명제의 수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제의 의도가 뭔지 정말 이
명제는 누가 얘기한 건지, 기능이나 효과는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명제는 옳고 그러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진술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논문 쓰는 방식이에요. 학위 논문 쓰는 방식이에요. 수행적 방식은 프로젝트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달라요. 저같이 이제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사람은 진술적으로 일을 하다가 금방 수행적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 잘 못해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낮에는 수행하고 밤에는 진술하고 뭐 그런 게 전문성인지 모르겠는데요. 말이 조금 좀 심하게 나갔는데요.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다만 저희 걱정은 대학원 학생들, 한국에서 대학원 학생들도 진술적인 수행과 진술적인 얘기와 수행적 얘기를 학위 과정 중에 동시에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걱정 좀 되더라고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의 대답을 명제를 만들어 놨고 그 명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구나 이 두 가지에 매몰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부분적인 진리예요. 그건 사회복지가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진리에 못 미치는 부분적인 진리예요. 생긴 구조가 하나는 인식론적인 진리고요. 우리가 아는 게 진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의 진리예요. 만약에 참과 거짓의 형식으로 물음을 구성한다? 논문 쓰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존의 인식체계 속에 갇히게 돼요. 기존에 이미 정면된 글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요 정도라는 한계를 짓게 돼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 한계를 짓게 돼요. 좁은 세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주어진 질문 여기서 문제인데요. 해답을 찾는 거, 소위 프로젝트 형식의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답하는 거 분명히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고 필요하고 실용성이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태의 진리를 찾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접하게 되면 일단 그걸 문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구해야 돼요. 누가 그걸 문제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돼요. 만약에 문제로 보이지 않거나 문제로 선명하게 이렇게 명제화 되지 않거나 문제화 되기를 거부하거나 이런 거는 아예 우리의 이런 접근에는 잡히지도 않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지하철을 멈추게 하고 시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야 공무원들하고 카메라가 출동했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아, 잘해요, 화이팅 하고 지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기존의 논문 쓰는 방식으로 이런 인과적 또는 상관적 명제화를 시켜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로 하듯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 둘 다 굉장히 좁은 닫힌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제가 몇 줄 써놨는데요. 이 명제나 이 문제가 근거하고 있고 그 문제나 명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문제나 명제가 가리키고 있는 증상이 가리키고 있는 전체의 몸 전체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죠? 아프면 우리가 혀끝이 아프고 눈끝이 아프고 그죠? 끝이 아프겠지만 실제로 문제는 어디 있는지 보면 몸 깊은 곳에 있거나 몸 전체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접근은 기존에 우리가 접근했던 방식, 명제적 접근 방식, 문제 해결 접근 방식, 이 둘을 넘어서서 이 두 개의 우리의 노력이 근거하고 있고 이 두 개의 노력이 지향하는, 당장 그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곳, 이게 뭔지를 확 열어젖혀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수밖에 없다. 섣불리 계속 답을 찾는 순간 그 답이 하나의 바위돌처럼 길을 막는 순간 다른 길이 막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음을 던져야 된다. 계속적으로 물음을 던져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인간은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고 저는 묻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대답할 건데? 뭐 하나님이 대답하겠죠. 아니면 자연이 대답하겠죠. 아니면 진리가 대답하겠죠. 아니면 사태 그 자체가 대답하겠죠. 인간은 지속적으로 묻는 거죠. 대답도 묻는 방식으로. 이게 맞나요?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묻는 존재예요. 그러면 묻는 존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존재잖아요. 여기 하나 그릴까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늘 이렇게 아하라고 알아차림으로 와요. 답이 아니에요. 아하라고 알아차림으로 와요. 깨달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웨어니스라는 참 이렇게 멋있는 말이죠. 알아차림으로 와요. 그러면 요 퀘스천 마크를 요 느낌표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방식인데요. 더 큰 물음으로 이걸 달아서 땡기면 돼요. 더 큰 물음으로. 더 큰 물음으로 이 작은 문제를 쌓아놓으면 작은 문제는 해소되고 이해되고 의미는 사라져요.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고민했던 문제를 지금 고민한 분 계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답을 찾았어요? 아니요. 무의미해졌죠. 해소됐어요.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 물음은 뭐냐? 큰 물음. 저는 큰 물음이란 더 근본적인 물음, 더 신청적인 물음, 더 전체적인 물음.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전체에 답할 수 있는 물음. 그리고 이 묻는 자를 자유롭게, 어려운 제가 또 막 화두를 팍 던지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묻는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물음 이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던지고 싶은 또 하나의 물음은,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어디까지 생각해봤고 어떤 물음을 던져봤냐? 어디까지 생각해봤냐고요? 박사 논문 쓸 때까지? 프로젝트 답 쓸 때까지? 보고 쓸 때까지? 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간 다 죽어요. 아니, 농담이라고 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이 물음을 넘어설 건데요. 넘어서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물음이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딜까? 제가 만들어낸 또 제 마음이에요. 만들어낸 제 용어예요. 이거는 좀 현상학 하시는 분들이 intentionality, 그 지향성이라고 하는,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 중에 하나가 지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무언가를 지향을 해요.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투사하고요. 거기에서 결단도 내고요. 거기에서 희망도 걸고요. 자기의 운명도 걸고요.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향하는 곳이 어딜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그에 대한 어떤
답들, 잠정적인 답들이 지향하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제가 지향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지향처가 어딜까? 기호 개념을 연결하는 일관된 의미 세계, 마치 사회복지 학위 논문을 쓸 때 가설을 만들 때와 같은 이런 거, 그게 지향처는 아닐 거예요. 왜? 그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체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개념들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치 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빙글빙글 돌 뿐 사전이 결정적인 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정신분석이나 락강을 공부하신 분들 표현 따지면은 기호체계, 시니피앙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건 공함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답이 딱 안 나와요. 개념과 제도의 역사 기록학적, 우리의 지나고 온 역사를 아무리 찬찬히 촘촘하게 다 모아도, 여러분들이 지나온 역사를 다 모아도 그 역사가 여러분인가요? 그거는 드러난 역사일 뿐이에요. 우리 눈앞에 드러난 역사를 다 모으고 그걸 평균낸다고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그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곳이겠죠. 그죠? 하나 비유를 들어볼까요? 피카소의 그림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피카소의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아름답구나는 거하고, 이걸 피카소가 그림을 만든 과정을 찬찬히 보는 거하고는 연관은 되어 있지만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는 피카소가 이 그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찬찬히 들여보지 않아도 이 그림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지 다른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학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향하는 것, 그걸 보고 그 뒤에 있는 걸 뛰어넘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약간 모든 물음을 어떤 성찰적인 모습이나 좀 초월적인 의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인 힘이나 실천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 구성은 아닌데요. 그래서 현상만을 비교하고 추상해서 공통되는 것을 밝혀낸다? 이거는 형식에 얽매일 가능성이 많아요. 형식에 얽매일 가능성이 많아요. 형식만 남고 내용이 확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런 질문에 던지고 누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것인가는 사태 자체를 경험한 사람, 내가 체험한 사람, 감각을 작동시킨 사람, 고통을 직접 느낀 사람. 하지만 그 역사적 과정 속에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성찰을 통해서 딱 머리를 들고 차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경험과 성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에 정확한 질문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험과 성찰을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체험과 초월, 성찰과 체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저 절묘한 질문과 돌봄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마저도 뭐 클라이언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의 과거의 경험, 역사를 기억해내게 만들고 그 기억해낸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성찰해서 자기의 서사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힘들, 이게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사회복지라는 질문 속에는 과학적인 질문과 매끈한 질문과 역사 기록학적인 질문과 사실 확인 질문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 의지, 결단, 미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과연 사회복지가 과학적인 것일까? 총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달성되는 것일까라는 데 의문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열린 물음으로 가야 되겠죠. 왜 묻는가? 이거 왜 물어야 되는가? 누가 묻는가? 누가 대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묻고 있고 이렇게 지금 저랑 같이 한 공간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누구이신가? 자기 성찰성, 자기 내면의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성찰적인 질문이죠.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그냥 명제로 답을 낼 질문도 아니죠. 1, 2, 3, 4로 고를 수 있는 질문도 아니죠. 닫힌 질문도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 최대한 물으면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라고 이름 붙여놓은, 사회복지라고 호명하는, 사회복지라고 개념 지어진 그것이 진짜 무언가, 그것이 지향하는 게 뭔가, 그걸 뭘 가리키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깨어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책으로, 답 찾는 쪽으로, 개념 형성하는 쪽으로, 의미 찾는 쪽으로 자꾸 쪼그라들죠. 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당대가, 지금 현재 우리 당대의 주류적인 인식론적, 존재론적 힘들이 이런 질문을 못 던지게 하는 거니까 서사를 없애게 만들고 형식적인 관리를 하게 만들고 주체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며 살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